그곳에는 멧돼지도 담비도 하늘다람쥐도 노루도 고라니도 있었다. 나는 그들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내가 남긴 냄새를 통해 내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 녀석이 다시 나타난 것은 4월 23일이었다. 4월 9일에 떠난 후 2주 만에 왔다. 그 녀석은 잠자리터 좌측 부근에서 부지런히 무엇인가 하고 있었다. 나는 먼 발치에서도 단번에 그 녀석임을 알 수 있었다. 연한 황갈색의 털, 움직일 때마다 실룩이는 어깨와 목 등의 근육들, 정성스럽게 앞발로 바닥을 쓸어 낙엽을 긁어 모으는 행동은 나에게는 익숙한 모습이다. 앞발로 부지런히 낙엽을 긁어 모은다. 이 아침에 새로운 잠자리라도 만들 계획인가? 4월 23일, 이 영상을 끝으로 이 녀석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이 녀석의 잠자리는 세찬비에 무너져 있었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황폐해 있었다. 나는 녀석이 다시 올 것이라는 확신도 서지 않았다. 그러나 멧돼지는 행동권 동물이다. 만약 죽지 않고 녀석이 용케 살아남게 된다면 언젠가는 다시 올 수도 있다. 나는 결정해야 했다. 그 녀석을 기다리며 카메라를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회수해야 할지를. (5월 17일) 학술림에 들렸다. 멧돼지 잠자리 터에 설치해둔 카메라를 점검하기 위해서였다. 그 녀석은 4월 9일 떠난 이후 4월 16일까지 나타나지 않았었다. 그리고 한 달 후인 5월 17일 나는 궁금했다. 그 녀석이 다시 왔을지, 이제는 영영 떠나버렸는지. 잠자리터에 도착하자 그 녀석이 누웠을 잠자리를 꼼꼼히 살펴보았다. 멧돼지가 잠을 잔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카메라 데이터를 확인했다. 기다렸던 그 녀석은 먼 발치서 한 차례만 촬영되었고 멸종위기종인 담비, 하늘다람쥐가 촬영되었다. 지난 한 달 동안 모두 9종의 동물이 촬영되었다. 나는 각 동물들의 주간과 야간의 활동 시간대를 알아보기 위해 종별, 촬영된 날짜에 관계없이 하루 중 촬영된 시간 순서별로 영상 자료를 재배치했다. 아침 6시경 처음으로 오소리가 귀엽게 꼬물거리며 출현했다. 오전 11시경에 나타난 오소리는 멧돼지 잠자리터 옆을 지나쳐 가다가 벌레와 씨앗을 찾는 것인지 잠시 머물며 이곳저곳 낙엽 아래를 주둥이로 헤집었다. 엉덩이를 바닥에 대고 퍼져 앉기까지 했다. 그리곤 주둥이로 연신 땅 바닥 냄새를 맡으며 이번 카메라 설치 지점을 지나갔다. 오후 3시경 비가 오는데도 야외 활동 중이다. 저녁에는 6시 40분경에 출현했다. 7시가 가까웠지만 여전히 날은 밝았다. 날이 어두워져 밤이 되자 8시경에 출현했다. 멀리 잠자리터를 지나쳐가는 모습이 이번 카메라에서 촬영되었고 1번 카메라에도 촬영되었다. 그 후 밤 11시경에 출현했다. 이동 루트는 아침 첫 출현 때와 동일했다. 새벽이 되자 1시경 달려와 지나쳐갔다. 새벽 2시경 멧돼지 잠자리 털을 가로질러 어슬렁거리며 지나간다. 새벽 4시 30분경에도 오소리가 나타났다.
오소리는 지난 한 달 동안 12번 출연했다. 낮 6번, 밤 6번 출연했으므로 낮과 밤 동안 활동의 차이는 없었다. 오전 1시와 7시 사이, 오후 5시와 7시 사이에 상대적으로 활동이 활발했다. 담비가 나타났다. 새 둥지를 건드렸는지 딱따구리로 추정되는 새의 맹추격을 받고 있다. 새벽 1시, 하늘다람쥐가 나타났다. 대단한 점프력이다. 안광이 마치 공중을 떠도는 도깨비불 같다. 지난 3월 30일 이 잠자리 근처에서 발견했던 하늘다람쥐 배설물의 주인공인 듯하다. 밤 9시경 쓰러진 나무 둥치 위로 조심스럽게 쥐 한 마리가 나타났다. 가만히 보면 등에 긴 세로줄이 있다. 등줄지다. 새벽 2시경 나무 둥치 위에 등줄지가 또 나타났다. 최하의 피식자의 조심스러움과 꼼꼼함으로 주위를 살피가며 은밀하게 움직였다. 등줄지는 6차례 촬영되었다. 출연 장소와 이동 패턴이 비슷했다. 그러므로 동일 개체일 것이다. 이 녀석은 밤 9시, 새벽 2시, 새벽 4시경에 활동이 활발했다. 고라니가 왔다. 등 쪽에 털이 젖은 것 같다. 주위를 조심스레 경계하고 있다. (4월 30일) 밤 8시경 멧돼지 잠자리 터의 우측 사면을 고라니가 조심스럽게 지나가고 있다. 발걸음을 조심조심 옮기면서 몇 걸음 걷다 멈추기를 반복했고 고개를 이리저리 돌려 주위를 탐색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머리를 숙여 땅 바닥의 냄새를 맡는 행동도 했다. 발자국 소리를 굉장히 조심하는 발걸음이다. 밤이라서 더 민감한 것인가? 그 다음 날 밤 9시경 고라니가 또 나타났다. 이동 중 땅바닥을 향해 연신 코를 댄다. 이전에 자신이 뿌려놓았던 냄새이거나 다른 고라니나 담비 같은 포식자의 냄새를 탐색하는 행동일 것이다. 고라니는 한 달 동안 낮에 1번, 밤에 2번, 모두 3번 출연했다. 아침에 수컷 노루가 모습을 드러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녀석의 왼쪽 귀가 휘어져 있다. 섬세하고 정성스럽게 나뭇잎과 나무줄기 여러 곳의 냄새를 꼼꼼히 탐색한다. 냄새 탐색을 통해 지금 어떤 정보를 얻고 있는 것일까? 저 지점은 오소리가 자주 지나쳤던 곳이었다. 오후에 주둥이를 보니 노루로 추정되는 개체가 점프해 순식간에 지나쳤다. 이 녀석은 고라니인가 노루인가? 엉덩이 부분에 흰색이 살짝 보이고 꼬리털이 조금 솟아있는 듯해 노루인 것 같다. 이 녀석도 고라니처럼 매우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몇 걸음씩 걷다가 멈추었고 자기 발자국 소리를 죽인 채 주변의 낯선 소리를 탐색했다. 땅바닥과 주변의 나뭇가지 등 이곳저곳에 코를 갖다 대며 혹시 잔존에 있을 다른 동물의 냄새를 탐색하기도 했다. 이 녀석은 1번 카메라에도 잡혔다. 나뭇가지에서 세심하고 정성스럽게 냄새를 탐색하고 있다. 노루가 냄새에 마킹하기 위해 뿔질하는 나무가지의 굵기는 이 정도이거나 이보다는 조금 더 굵다. 고개 드는 녀석의 콧구멍 아래가 흰색이다. 노루의 특징이다. 엉덩이 쪽을 보니 꼬리가 없고 꼬리 대신 꼬리처럼 흰털 뭉치가 아래로 삐죽 나와 있다. 이것도 노루의 특징이다.
지난 한 달 동안 노루는 3번 출연했다. 낮에 2번, 밤에 1번 출연했다. 내가 녀석의 모습을 다시 본 것은 4월 23일 아침 6시 경이었다. 이번 카메라가 잠자리 터의 좌측에서 움직이고 있던 녀석을 촬영한 것이었다. 지난 4월 9일에 떠났으니 2주 만에 다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먼 발치에서도 단번에 녀석임을 알 수 있었다. 연한 황갈색의 털, 움직일 때마다 실룩이는 어깨와 목과 등의 근육, 정성스럽게 앞발로 바닥을 쓸어 낙엽을 긁어 모으는 행동들 모두가 내가 익숙한 모습이다. 이 녀석은 앞발로 부지런히 낙엽을 긁어 모으고 있었다. 이 아침에 새로운 잠자리라도 만들 계획인가? 지난번에 8시 경에 떠났으니 지금 자면 2시간쯤은 더 잘 수 있을 것이다. 4월 23일 이 영상을 끝으로 그 녀석은 더 이상 촬영되지 않았다. 만약 죽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다시 올지도 모른다. 나는 결정해야 했다. 카메라를 계속 유지해야 할지 아니면 회수해야 할지. 잠자리는 사용한 지 오래되어 무너져 있었고 녀석이 다시 오리라는 확신도 없다. 그러나 멧돼지는 행동권 동물이다. 생존한다면 언젠가 다시 올 수도 있다. 그때쯤이면 야생에서 더 성숙해진 그 녀석의 표정과 몸짓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내년 5월까지 카메라를 더 유지하기로 했다.